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간 제미나이 기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녹화하는 기랑 환경이 좀 달라져갖고 이상하기는 한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랩을 예전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완료됐다면서 액세스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로그인 하시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어떤 내용이냐? 들어가 봐야겠죠? 런 모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제미나이를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료로 결제하실 필요는 없다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구글 덕스라고 하는 워드에서 사용이 안 되고요. 지메일에서도 안 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서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엔 비용이 얼마냐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29,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게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쓸모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구글이 이런 걸 만든 이유 하나입니다. 요즘에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서비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하나씩 보죠. 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뭐 베타이다 보니까 이게 다 되진 않습니다. 구글 챗이라는 건 채팅인데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거의 안 쓰실 거고요. 구글 덕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덕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글쓰기 도우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 기반으로 텍스트를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메일도 요약할 수 있다. 문서 작성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문서 요약을 생성할 수 있더라. 만들어 봐야겠죠. 제가 지금 하나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게 이 오른쪽 위에 제미나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사용자분들이 이게 없어요. 확대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쟤를 누르게 되면 제미나이한테 질문이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개요 만들기하고 브레인스토밍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개요 만들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글쓰기를 시키는 거겠죠. 전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제미나이를 제미나이의 최신 기능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라고 시켜볼 겁니다. 지금 제 얼굴을 쭉 옮기면은 이렇게 썼죠. 지민의 최신 기능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자, 이러고서 시켜보죠. 잠시 기다리라고 나오는데 여기 써있는 회의록과 이메일 초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뭐 양식을 정해주는 거다 보니까 크게 쓸모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AI가 정말 대답을 잘해주는지는 이 부분을 봐야겠죠. 기다리도록 할게요. 기다려보게 되면 그렇죠. 쭉 만들었습니다. 제미나이 AI 혁신의 새로운 장이라고 쭉 나오고 나서 간단하게 만들어줬는데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출처 부분이 있죠. 자, 출처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미나이 캘린더가 챗을 첨부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서 앞으로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 지금 제목 없는 문서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져 있는데 이 제목 없는 문서라고 나오는 이유 자체는 이게 제가 만든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놨던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글 써주는 건 여기다가 바로 붙게 됐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재미나 일반 기능한테 시켜도 돼요. 자, 여기다 붙여놓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냐인데 봐보죠. 작성 도움받기라고 했죠? 작성 도움받기로 누르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문서를 직접 수정하는 모델이지 여기다가 이제 AI가 뭔가 글을 써주거나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이건 아직까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글 써주는 기능은 잘 들어갔지만 조금 아쉽다. 다시 봐서요.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기록을 삭제를 한번 해보고 누르고 난 다음에 제한 더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브레인스토밍이 나왔었죠? 브레인스토밍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했었기 때문에 얘를 누르고서 기다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능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AI 활용법 초고라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원했었던 것들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글을 썼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기능이었었는데 이거는 약간은 좀 아쉽다. 워크스페이스인 두 번째 기능 중에 Gmail 사용 가능합니다. 이메일 초안도 작성할 수 있고요. 이메일은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이메일을 한번 실행해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의 뉴스레터라 그래서 제가 매일 받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왼쪽에 여기 들어갔죠. 이메일 요약이라는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이메일 요약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다시 한번 패널이 뜨면서 요거 위에 요거 있다 그랬었죠? 쭉 나오죠. 오늘 뉴스레터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해줬어요. 여기다가 더 긴 요약 누르기, 더 긴 요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길게 요약 정리를 해주겠죠. 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어떤 작업 항목이 있나요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한테 메일을 받았었을 때 이것 좀 해줘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걸 작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태스크에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혼합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메일 답변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답변 한번 써볼게요. 자, 답변을 써보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써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썼다고 가정했었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 도움이라는 것들은 글을 쓸 때 도움이 나와야 되거든요. 도움이 안 나와요. 여기를 눌러보더라도 여기서 뭐 맞춤법 검사 정도까지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었었고 제미나이가 대답을 해주는 기능은 없다. 그럼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얘기했던 기능들 중에서 첫 번째 구글 덕스에서 글쓰기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하다. 콘텐츠 작성하고 다듬는 거 아직 안 됩니다. 자, 지메일에서는요. 요약 정리하는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더라. 그럼 구글 슬라이드는 어떨까요? 슬라이드 가볼게요.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를 얘기를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좀 눌러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제미나이 버튼이 없어요. 제미나이 버튼이 없다라는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용이 아직은 안 됩니다. 구글 시트. 이 시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우리 표를 볼 수 있는 엑셀과 같은 것들이죠. 지금 제가 제목 없는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최근에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됐다고 느끼는 게 만들다 보면은 표 생성 지원 기능이 요즘에 떠요. 근데 여기서도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제미나이한테 질문이라는 게 뜹니다. 자, 이를 눌러놓게 되면 다시 또 패널이 열리죠. 표 만들기, 측정 항목, 표 만들기 이런 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 여행 3박, 4박 5일 여행 일정을 표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이걸 표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보게 되면 이제 짜줬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쭉 짜줬고 왼쪽엔 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 이 표를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 출처를 눌러봤었을 때 제가 만들어놨던 스프레드 시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참고로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골뱅이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문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홍콩 여행 정리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여행 일정을 표로 작성해 줘라고 해볼게요. 제가 홍콩 여행이라서 미리 만들었던 건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리면 홍콩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복잡하게 만들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걸 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기대해보죠. 아직 좀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들 이거 팁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쭉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자,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꽤 짜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2일차까지 만들어줬어요. 근데 2일차까지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왔죠. 이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만 더 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건. 자, 화면에 있는 것들은 수급자 수라고 해갖고 쭉 나와 있는 CSV 파일이거든요. 이걸 한번 업로드 해가지고 얘가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폴더에다가 넣어보죠. 업로드 시작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겠죠? 시작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좀 늘려야겠네요. 자, 이제 CS 파일을 열었는데 연결 앱에서 스프레드시트 열어볼 거예요. 스프레드시트 열어보고 나면은 엑셀 파일이니까 엑셀 파일처럼 잘 잡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왔죠? 자, 이거를 이제 표로 만들든지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먼저 지미나이 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작성해줘. 이 내용을 보기 좋게 표로 작성해줘라고 지금 시켰어요. 위에는 콘텐츠 수급자 현황이라고 이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좋네요.
제가 이 데이터를 넣고 난 다음에 누르자마자 이 콘텐츠 요약이라 그러면서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초수급자 수가 모든 지역에서 0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뭐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표로 작성해줘 혹은 차트로 만들어줘가 되겠는데 차트 시켜봐야겠네요. 차트로 재정리해줘. 두 개를 시켜보죠. 자, 제가 차트로 재정리해줘라고 시켰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려보게 되면 유용한 정보 캡처 중이라고 나오는데 막대 차트가 출격하고 뭐 출처에 대한 것들 나오지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기능 뭐보죠? 구글 노트는 안 쓰니까 쓰지 말고 구글 드라이브 보겠습니다. 드라이브의 측면 패널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PDF 뷰어 측면 패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이것저것 파일을 저장해 놨었을 때 이때도 여기 제미나이 기능이 있어서 얘를 누르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매출 관련 파일을 찾아줘. 매출 관련 파일을 찾아줘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희 회사의 매출 정리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면 PDF 읽는 거 가보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네, 비트코인 PDF. 비트코인 초록이죠. 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한번 터치를 했죠. 위에 선택한 파일 요약이라고 나와요. 위에 선택한 파일 요약이 나오니까 얘를 누르면 기다리게 되면 확인해 줄 텐데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열어보게 되면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었는데 과연 이거를 잘 정리를 해 줄 거냐. 열어보게 되면 쫙 한번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잘해줬죠? 이거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PDF라든지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것들 넣어놓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은 정리해주는 기능, PDF 뷰어 기능이 여기다 들어갔다. 나머지는 사실 아직까지 되진 않아요. 여기 지금 구글 비즈라고 하는 것들은 구글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플랫폼이 들어갔는데 이게 좀 안 되고요.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킵이었었거든요. 구글 킵에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메모장처럼 쓰는 기능인데 이 목록 작성 도우미가 적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될 것 같아요. 누르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크리에이트 체크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내용을 쓰고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 주더라. 아직은 안 되지만 좋아질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잠깐 사용을 해봤었지만은 좋아질 만한 기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써놓는 것들이요. 이거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쓸 수 있는 기능들, AI 기능들 다양한 것들이 나왔었지만은 아직 완벽한 기능들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무료로 써보라고 주는 것들이겠죠. 여러분도 들어가서 써보시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 덕스 기대가 되는 기능이에요. 글을 쓰면서 바로 또 편집 가능한 것들이라면 지메일도 기대가 되죠. 요약 정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좀 느낌을 받았고 아직은 좀 아쉽다.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구글이거든요. 구글 제미나이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에이전트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봤고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요. 저도 지금 급하게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점을 찾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